제가 인터넷 환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게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웹 환경에서 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90%,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데이터 휴먼이에요. 지금 여기 이 환경에서는요, 돈을 버는 사람은 플랫폼밖에 없어요. 됐어요. 현재 돈이 안 벌리면 미래를 벌면 돼요. 그게 공부예요. 아, 오늘 너무 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웹 3.0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웹 2.0은 정보가 거래된 장이었다면 웹 3.0은 내 가치가 직접 거래되는 장.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경제 생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과 거래가 훨씬 더 가능해지고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세상입니다. 고로 플랫폼만큼 공부하셔야 플랫폼 노릇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저는 이제 내리막길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들 이렇게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좀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네, 그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야, 이거 언제 끝나? 맞아. 모이기만 하면 다 물어. 근데 아는 사람이 서로 없어. 서로 모르잖아. 너 언제 끝나? 몰라. 개 중에 음모론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들은 건데 신이 나온다. 먹는 알약이랑 막 이러면서 나온다. 맞아.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의 그 정보의 효력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였어요. 그래서 금방 계속 바뀌어. 짜깁기식으로 계속 그런 애들 말만 그냥 희망을 품고 듣고 있었어요. 너무 지치고 피로감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네.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한테는 네. 나한테 코로나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암흑이었다가 네. 다시 완전히 제 직업이 바뀐 엄청난 전환기였었거든요. 정말 저는 내 커리어가 이대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코로나였었거든요. 또 어떠셨어요? 저 죄송합니다. 황재성이는 그닥 너무 슬픈데 갑자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싹 다 뺏어갔거든. 내가 쇼핑, 그다음에 여행이 있었는데 맞아. 사실 이 둘 중에 평생 하나라고 하면 전 여행이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걸 뺏어갔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 맞아. 저는 일하면서 힐링을 느끼는 사람인데 모델이다 보니까 행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아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기한테밖에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아기한테 정말 폭풍 수다를 떨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참아했던 거예요. 그건 있지 않았어요? 그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좀 더 많아졌다. 왜냐면 회식이 없어져가지고. 그거 되게 좋았어. 맞아. 그것도 되게 좋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가족들 실력이 다 드러났겠죠. 근데 맞아. 드러나죠. 드러났죠. 그때 약간 그 이혼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가족 간의 인간관계 실력이 막 드러나고. 맞아. 네. 그러네. 지수 씨는 코로나 한복판에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저는 뚫고. 진짜 코로나 딱 하면은 결혼식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객들 네. 제한 맞아. 생기고 맞아. 못 가고 막.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몇 명까지 되고 요 시기 때는 몇 명까지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뉴스에 그게 나오죠. 고민이 너무 컸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온라인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온라인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남편이랑 좀 놀아야겠다 이직을 했는데 시켰는데. 현실은 또 온라인에서 둘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오프라인을 즐기지 못한 게 저한테는 되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겠다. 속상한 부분도 있어. 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한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살이라서 한참 이제 걸어 다니고 세상에 좀 나가야 될 때 맞아. 갑자기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갓난아기한테 마스크를 씌우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애는 답답한데 벗고 싶은데 맞아. 나가려면 씌워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래를 불러요. 그 뽀로로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착한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요. 이거를 매일매일 놀이로 만들었구나. 또 안쓰러운 거는 벗어도 되는 상황에서도 안 벗어. 안 벗어요. 맞아. 써야 돼. 계속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흘러내리면 자꾸 저를 이렇게 맞아. 씌워줘요. 그러니까 어른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근데 고통은 아이가 받고 시원하게 마스크 벗고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부모가 이거를 씌우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이 많았던
네. 맞아요.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좀 아무데도 못 갔지. 맞아요. 너무 저 힘들었어요. 아쿠아리움 가고 그때. 싶은데 못 가가지고 저기 마트 갔잖아요. 대게들 뭐 하나 보고. 그 지금 저희 아직도 아쿠아리움 못 몇년 전까지 2년 전까지 아쿠아리움이 횟집이랑 그 대게 파는 마트 거긴 줄 알았어요.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지금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적응력이 빠르지 않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사는 거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 2020년 겨우 여름에도 안 봤었어요. 맞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맞아. 다 쓰고 다녔고 그리고 나니까 2021년에도 또 쓰고 다녔고 지금도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써요. 저도 써요. 그래.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왜 내 생명을 지키는 거에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돈을 버는 이거를 경제.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막상 보니까 주식시장은 되게 호황이야. 부동산도 그때는 맞아. 거침없이 막 치솟았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본격적으로 주리니 부리니 막 하면서 이제 맞아. 본격적으로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네. 자, 다 같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우리 돈을 풉시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로 정말 미국은 돈을 막 프린트를 찍어냈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금리로. 완전 저금리로.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막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때가 진짜 호황이었을까요? 코로나 때가? 호황이 아니었는데 마치 불황인데 네. 마치 호황처럼 우리가 보이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힘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고금리 저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일단 내년 제일 힘들 거다. 내년. 어떡해. 내일 좋아진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계속. 그 친구 멀리 하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며 또 하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숨통을 탁탁 조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 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냐면 제가 약간 돈 보러 오신 거 같은데. 아니 너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복채를 내놓고 말씀을 해요. 내가 책을 100권을 읽지 않을 거면 네. 100권 읽은 사람을 옆에 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삼국지에 나온 얘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네. 그 능력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럼요, 이때. 그럼요. 너 100권 읽을 거야? 컴퓨터 조립 할 거야. 꾸역꾸역 읽어도 100번님.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2년 동안 돈을 전세가 엄청 풀었으면 네. 그 풀린 돈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그만큼 시간 걸린다는 생각 안 드세요? 풀린 시간만큼 맞아. 걷어들이는 거에 반만 걸려도 1년이고 한참 1년이고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고금리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저성장 때는 모든 기업이 저성장이야. 고성장일 때는 모든 기업이 고성장이야. 그러니까 뭘 투자해도 저성장. 이렇게 그 주식 투자를 해도 네. 성공 확률이 높죠. 다 같이 잘 나가니까. 네. 그럼에도 저성장 때. 불구하고 2021년에 네.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었던 거 아세요? 2021년요? 이제 코로나 1년. 터지고 1년 후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네, 네.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은 마이너스였어요. 10월. 근데 고성장 때도 마이너스인데 확률이 높은데도 저성장일 때는 어때요?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하니까 지금 다 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긴축하는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성장 때는 밖은 다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 네가 제일 안전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하세요. 저한테요? 더욱 쇼핑을 하고 제일 안전해. 저를 가꾸고 지금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직 목마르다. 밖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나 말고 남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삼성 투자하는 것도 남의 가능성이고 그치. 그 어떤 기업도 다 남의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성장 때는 제일 고금리가 나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 같은 맞아요. 거죠? 제일 고금리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아셔야 될 게 저성장할 때는 나 빼고 다 위험 자산이다. 내가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돈이 안 벌리면 미래를 벌면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약간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뭐 경제, 사회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진짜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하나를 했어요. 제가 뭐예요? 오늘 여기 TVN에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긴 방송국이죠. 네. 그죠? 제가 옛날 같으면 반드시 방송국에 나와야 돼요. 유명세를 유지하고 인지도를 올리고 몸값을 올리려면 반드시 방송국에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방송국이 정해놓은 그 룰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그 룰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이제는 다 누구나 다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원하면 얼마든지 금방 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의 덕분이에요? 기술이 만든 혁명이죠. 기술이 만든 혁신이잖아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권한과 네. 개인의 자유,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내 IP가 직거래로 거래될 수 있는 더 좋은 개인의 환경을 위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되게 공부하는 게 인터넷 공부인 거예요. 왜 인터넷을 공부하냐? 우리가 사는 게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웹 환경에서 사는 거 아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스케줄 그걸로 확인해. 네, 그리고 뭐예요? 또 문자도 만약에 뭐 카톡 왔으면 맞아, 맞아. 카톡으로 맞아요. 다 확인해. 문자 확인해. 날씨. 그리고 오면서 뭐 또 이제 영상 봐. 영상 봐. 네, 맞아요. 영상 봤어. 택시는 또 모바일로 해갖고 불러, 모바일 불러. 누가 대리기사. 길거리 나가서 이러고 있어요. 맞아, 맞아. 이러다가는 2시간 서 있게 돼요. 그죠? 예약도 선생님 요즘 다 맞아. 선물도 맞아. 이걸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선물. 선물도 다 보내. 맞아.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음식도 음식 배달 앱으로 앱으로. 배달 네. 앱으로 시켜 먹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내 김미경이 음식을 시킨 걸까요? 내 위치 데이터가 시킨 걸까요? 위치? 그렇지. 내 위치 데이터가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시킬 때 내 위치 데이터를 바꿔놓지 않으면 여기서 시켰는데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맞아. 그거 안 바꿔놔가지고. 분들 많이 그런 실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쪽 집으로 네. 보내고. 아니 집에서 시켰는데 갑자기 입간판 뒤에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고 집 가정집 앞에 입간판이 어디 있어? 봤더니 내 회의실 앞에다가 그걸 시켜가지고. 맞아. 방송 문 닫혀 있는데. 예. 아유. 누가 가져갈까 봐 거기다 놔둘게요. 저도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몸에 좋은 거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클릭을 잘못해서 그 무거운 뼈다귀들이 우리 집으로. 근데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가서 그걸 이고 그거를 다시 부모님 집까지 배달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 위치 내 데이터가. 위치 데이터가 시켰고요. 네. 나.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들어 살죠. 네. 우리 저기 지갑 놓고 오면 집에 안 들어가요. 네, 맞아요. 맞아. 이제 안 들어가. 저도 오늘 지갑 집에 놓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 근데 맞아요.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못 가. 왜냐면 여기 정말 신고라도 들어가야죠, 빨리. 그렇지. 여기 결제 시스템에 다 맞아.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데이터 휴먼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요? 네, 아, 네이티브. 저는 처음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디지털을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친구들.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제 어린 친구들 보면 그걸 느껴요. 근데 저도 사실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고 네. 저도 처음 보는 기계인데 내가 작동이 잘 되네 이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디지털 기계 보면 후배들한테 나도 약간 배우게 돼요. 네. 왜냐면 애기들 그냥 휴대폰 쥐어줘도 알아서 맞아요, 늘리고 맞아요. 알아서 옆으로 넘겨. 태어나자마자 쓴 거야 얘네들. 네. 그냥.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디지털을 알고 모르고의 격차가 돈을 벌고 못 보고 사업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되게 갈라놔요. 얼마 전에 그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사과 농장에 누군가가 한 8천만 원어치 사과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캔슬한 거예요. 어떡해. 캔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은 늘 B2B로만 거래한 거지. 대면으로. 있는 걸 중간 거래자한테 넘기는 거래. 그게 보통 우리가 유통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만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8천만 원어치 사과가 남았잖아요. 네. 네. 이분이 다행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그래서 휴대폰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일가 친척 함께 사과 라이브를 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로. 그날 다 팔렸어요. 와.
결론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주문하면 대박나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당면도 못 넣었어요. 근데 당면은 저희가 30분 전부터 불려놨어요. 있거나 줄무늬가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 수납 오프라인에서만 살 수라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사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나만 온라인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온라인에서 놀아.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디로 옮겨가 있나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요즘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격차예요. 네. 왜 키오스크. 저 어르신들이 주문을 사용 못 못해서. 하셔가지고. 사용 못 하죠. 요즘에 공항 가보세요. 공항도 이제는 점점 다 키오스크.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 거 다 해드렸어요. 맞아. 그죠. 예, 그리고 일일이 사실- 여권번호 막 다 넣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요즘에 손 들어서 안 잡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손 들어서 맞아, 잡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못 잡고 서 계신다고 하시죠. 점점 못 잡으시네요. 그렇죠. 택시도 모바일로 불러야 빨리 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모바일로 가버리면요.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세상에 뒤처지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맞아. 일이 맞아요. 발생해요. 네.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들 있죠. 네. 네. 전통시장이 4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있는 상인분들은 만약에 시금치가 내가 팔다가 5단 남았어. 네. 다 시들어. 근데 이거 그냥 원래 5,000원에 팔던 건데 500원에도 팔고 싶어. 못 팔아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치. 근데 온라인 마켓들은 귀신같이 쿠폰 확 쏘죠. 네. 그쵸. 할인해 준다고. 맞아. 빨리 바로 들어와서 가격 사라고.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 내 데이터를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라 밀키트 하나 사 먹었어. 그럼 내가 취준생인지 귀신같이 알고 맞아요. 온라인 마켓은 계속 보내죠. 밀키트. 맞아요. 새로 나온 거. 맞아요. 데이터를 남겼으니까. 근데 전통시장은 어때요? 시금치 2단 줘요. 그러고 사갔어. 근데 나한테 와서 한 달에 2번 오는 고객인데 이름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데이터 몰라. 그러니까 맞아. 매번 제로 세팅이죠. 맞아. 아침에 문 열면 누가 올지 기다려야 돼. 와, 이게 벌써 디지털이 엄청난 부의 격차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강자가 온라인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이야말로 나는 오프라인 강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웹 2.0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혜택이에요. 이걸 빨리 마스터하시라고요. 각 그 모든 분들이. 웹 1.0과 네. 웹 2.0이 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 웹 3.0 이거를 이제 조목조목 좀 항목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1.0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처음 시기에 읽기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땐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못 썼어요. 네. 기억나세요? 못 썼어요. 그러다가 2.0으로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영상을 올리건 거기다가 뭐 블로그처럼 글을 쓰건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댓글도 달아서 서로 네. 소통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의 기능이 강화된 게 웹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글 올리면 누가 댓글 네. 달고 내가 영상 올리면 댓글 달고 그림도 올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된 게 지금의 웹이다. 웹 지금의 웹이다. 근데 이 웹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뭐 스토어가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림 올린 거에 뭐 결제 시스템 붙이면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게 이제 웹 2.0이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네. 있는 거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